안녕하세요. 2월 13일 토요일 라이브 설명회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화면이 까맣게 변해 있어서 부득이하게 녹화로 빠르게 올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의 상황은요. 코로나 2년 차이고요. 그리고 지금 컬리지 보드에서 AP 시험에 대해서 어떤 변화된 어떤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그 AP 과학 과목에 대한 완벽 대비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 모든 상황이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현재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는 362명으로 나왔어요. 2월 12일이긴 한데, 지금 이전에 한 1000명이 넘어가던 그 상황에는 우리가 대면 수업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현재로는 지금 대면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은 인피니트 스쿨이라고 하는 데 들어와서 이제 저희와 함께 1대1 케어를 받고 있는데요. 1대1 케어를 통해서 학생들은 상당히 많은 공부의 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부의 양 자체로만 치면 기존의 수업보다 훨씬 더 많은 양, 그리고 조금 더 세밀하게 체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오히려 이게 코로나가 준 새로운 시각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의 상태로는 백신이 되게 큰 이슈인데요. 사실 저는 과학 수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코로나에 대해서는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요. 백신이 사실 아주 오랫동안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서 AP 시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도 공지가 나왔죠.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에 학생들이 이제 시험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일단 저도 컬리지 보드에서 발표된 그날 바로 페이지 확인을 했었는데요. 일단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컬리지 보드를 서치를 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고 이 업데이트 페이지를 클릭을 하시면요. 요 클릭을 하면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2021년에 AP 시험이라고 이렇게 클릭을 하고 들어가시면요. 3 테스팅 데이스라고 해서 3번의 시험 날짜가 존재하는데요. 학생들이 3가지 모두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학교에서 코디네이터와 이제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걸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2019, 2020, 2021년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제가 짚어드릴게요. 일단 시험 시간이 2019년 아주 전형적인 그 AP 시험은 3시간에서 3시간 반 시험을 봤었는데요. 코로나 1년 차인 작년, 바로 1년 전에는 시험을 45분 동안만 봤고요. 그리고 올해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될 그 시험은 3시간에서 3시간 반으로 풀 테스트로 다시 원래대로 복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날짜를 보면 과목당 하루였어요. 과목당 하루였는데 이게 2020년 1년 전에는 코로나 1년 차에는 과목당 하루에서 추가 시험 3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메이크업 시험이라고 해서 이제 업로드가 제대로 안 된, 답안이 업로드가 잘 안 된, 왜냐면 온라인 시험이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답안지 업로드가 잘 안 된 경우에는 학생들이 계속 다시 시험을 봤었어야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험 날짜가 과목당 3개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목당 3개 중에 선택하라고 하는 이 날짜가요. 이제 3번의 3회의 시험 선택이 있는데 이거는 물론 학교에서 코디네이터가 같이 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현재 이 시험은 거의 한 달 반 동안 진행이 되면서 5월 초중순부터 6월까지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코디네이터와 같이 결정을 해서 예를 들면은 AP 칼큘러스 같은 것들을 가장 먼저 보고, 그다음에 중간쯤에 캠 하나 보고, 나중에 피직스를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시험을 분산시켜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학생들이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예전 같으면 과목당 하루였기 때문에 이 과목당 하루에 봐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그리고 거의 시험 기간이 우리가 AP를 거의 2주 동안 보게 되거든요. 그 2주 동안 학생들은 거의 잠을 못 자면서 계속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게 뭐 30분에서 1시간에 끝나는 거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3시간 반씩 보는 거를 일주일에 4개, 5개씩 시험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현재는 많이 보완이 돼서
과목당 날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볼 수 있도록 바뀐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 아직 공지가 되지 않았고요. 작년에 2020년 때도 그랬는데요. 공지들은 뜨문뜨문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시험의 형태에서 이전에는 MCQ, FRQ, 지필로만 봤었고, 그리고 구성이 2020년에는 only FRQ만 시험을 봤었고요. 지필과 디지털 이라고 돼 있었는데요. 이거 지필은 없었죠, 그쵸? 지필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에는 디지털과 그 다음에 지필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플 초이스 MCQ와 FRQ가 둘 다 있었는데요.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게 이겁니다. 멀티플 초이스가 2020년에는 없었어요. FRQ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MCQ,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바로 전년 2020년의 시험에서 무엇이 어려웠었냐면요. FRQ만 있었고 시간 제한이 있어서 45분 동안의 FRQ를 유창하게 내용을 모두 다 아는 거를 다 적어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컬리지 보드에서의 아마도 전략이 이거였을 거예요. 시간 제한이 있으면 학생들이 온라인이어도 치팅을 하지 못하겠지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FRQ 시험을 볼 때 답을 다 써내면 거의 5점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한국 학생들은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에 굉장히 강합니다. 벼락치기 정말 잘하고요. 그리고 공부의 양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멀티플 초이스 그 반복 횟수도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고 어찌됐든 이 시험들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전 세계에 동시 실시를 하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이 된다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시간으로 맞춰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45분짜리 2020년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긴 했었는데요.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3시에 시험을 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새벽 5시에 시험을 보기도 했고, 오전 7시에 시험을 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시험 시간들이 달라지는 거는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라 새벽 3시에 시험 보는 거는 어떻게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5시, 7시 이렇게 넘어가면 집중을 거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이거를 만약에 디지털로 본다고 하면 디지털인 경우에는 오로지 전 세계 시간으로 맞춰서 미국 시간으로 맞춰서 봐야 되는 거고요. 지필로 본다고 하면 우리 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걸 굉장히 전략을 잘 짜야 하는데요. 요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이번 시험에. 그래서 코로나 2년 차에는 현재는 이런 상황이고, 여러분들은 요 페이지를 캡처를 하시거나 이제 내용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2021년 코로나 2년 차에는 시험 시간이 원래처럼 3시간에서 3시간 30분으로 과목당 3개 중에 3개 중에 있는 날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그 방식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기간마다 디지털인지 지필인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코디네이터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학생이 되도록이면 코디네이터 선생님한테 설득을 잘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질문들이 많습니다. 방학 동안 학생들은 얼마나 공부를 했나요? 얼마나 학습 효과가 있었나요? 이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방학 동안요, 저희 인피니 스쿨을 들어왔던 학생들은 학습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료된 학생들이 많고요. 그리고 일단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학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SAT를 병행하는 학생이 있거나 아니면 또는 뭐 과목들이 여러 가지라서 이동 시간도 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방학이 짧기 때문에 짧은 방학에 의해서 학생들이 정말 허겁지겁 와서 수업을 듣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게 정규로 그냥 오프라인으로 하는 수업의 경우에는 그런 학원들도 많거든요. 오프라인으로 와서 정해진 시간에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일정을 아무리 단축을 해도 단축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저희 인피니 스쿨에서는 학생들이 이미 녹화된 강의를 보고 1대1 케어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도 학생들이 일주일 만에 강의를 다 보고 책을 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저의 교재는 뭐 AP 케미스트리나 AP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에는
책이 두 권으로 되어 있어서 앞에 한 권, 뒤에 한 권 있어 1권, 2권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고 3일 동안 잠을 많이 줄여가면서 1권을 딱 끝내고 또 뒤에 3일 동안 잠을 많이 줄여가면서 또 한 권을 끝내고 이런 식으로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24시간 질문 대기조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하면 막히는 거 없이 빠르게 해결을 해줬었고요. 이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요. 학생들이 특히나 AP, 바이올로지 같은 이런 과목의 경우에는요. 시험의 특성상 개념 자체를 묻는 것보다 그 지문을 해석할 수 있는지, 과학적인 내용을 분석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이거를 제가 옆에서 학생들이 질문을 하거나 공부하는 방식을 처음에 1대1 케어를 하면서 확인을 해서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건 하고 이런 식으로 학생이 그 접근하는 방식을 조금 조절을 해줘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이 사실 바이오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도 있었고, 뭐, 캠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도 있고 다 했는데, 학생들의 특징이 완벽주의자가 참 많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이 있어서 이 학생들한테는 보통 그렇게 이거는 조금 가볍게 가자, 빨리 한 번 돌고 실전반으로 들어가야 돼,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거의 완료가 많이 되었다. 이게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는 설명회 영상을 보고 계시겠지만 학생들은 이제 영상 녹화된 거를 보면서 질문을 계속들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개념반을 시작하다가 거의 포기 단계인데요. 이게 되게 슬픈 얘기인데요. 포기 단계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학생이 맞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요. 또는 학생이 접근을 하고 싶으나 과목 자체가 너무 낯설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안 맞는 게 아니라 과목에 대한 베이스, 그냥 배경 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접근을 조금 못하는 역치가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기 단계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경우에 무엇이 나오냐면요. AP, 가장 많은 경우에는 AP, 피직스가 가장 많은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왜냐면 피직스의 경우에는 물론 선행을 많이 한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수식이 많고 왜 이렇게 내용이 복잡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런 이슈가 참 많았는데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막히는 부분마다 인터랙션을 할 수 있게 1대1 케어를 하는 거였어요. 1대1 케어. 그래서 학생들하고 1대1 케어를 하면서 어디가 막혀 있고 어느 부분을 더 봐야 하는지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 나가면서 개념반 또는 시작반에서 포기 단계인 학생들을 많이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저한테 오는 학생들 중에는 처음부터 저랑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학원에서 다른 선생님과 하다가 그 다음에 넘어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학생들이 넘어는 오지만 그 다른 선생님이 수업을 이상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학생 입장에서 학생 맞춤으로 받아야 조금 덜 힘들게 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다만 그런 경우일 겁니다. 그래서 그 포기 단계인 경우에는 학생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두 번째 됐고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민하던 과목을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네, 안 늦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인피니스쿨 시스템에서는 현재는 강의를 거의 일주일마다는 한 과목을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은 녹화를 최대한 빨리 보고요. 그리고 그 녹화 강의를 이해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하긴 하지만 그걸 혼자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막혔을 때 바로바로 질문을 하면 학생들은 최대한 빨리 내용을 숙지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안 늦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지금 현재 고민을 하는 경우가 AP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그다음에 AP 칼큘러스는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사이언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안 늦습니다.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전반을 개강하는 게 3월 6일이에요. 근데 실전반 개강이 3월 6일이지만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시작하면 이제 오늘이 2월 1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월 13일부터 2월 말까지 또는 일주일만 해도 개념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바로 넘어가도 며칠의 쉬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주 또는 2주 코스의 시작반을 듣고 또는 개념반을 듣고 그 다음에 바로 실전반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개념을 완벽하게 볼 수는 없다.
개념을 완벽하게 볼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전으로 빨리 들어가라. 빨리 진입하라. 이게 제가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아무리 내용을 본다고 해도 우리가 1년 내내 그 책을 내용만 본다고 더 많이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실전반으로 들어가서 실전반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전반을 빠르게 시작하자고 저는 권유를 하는데 저는 완벽주의자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순간 점수는 많이 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개념을 1주 또는 2주 만에 빠르게 벼락치기로 최대한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실전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험을 나눠서 볼 수 있으면 어떻게 날짜 구성을 해야 할까요?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코디네이터 선생님하고 상의합니다. 학교에 상의를 해야 하는데요. 일부 학교들은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바뀌거나 아니면 학교 시스템 자체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이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들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학생들은 시험 응시를 할 수 있을 건데요. 이 날짜 구성을 일단 학생들이 플랜 A, B를 짜시고요. 그 플랜 A, B에 의해서 이제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는 거죠. 학교에서는 웬만하면 학생들이 고득점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조율을 잘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날짜 구성도 구성이고 그리고 시험을 여러 번 볼 수 있으니까 최대한 여러 과목을 볼 수 있도록 여러 과목을 시도를 하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시험의 기회가 3번이나 있는데 그러면은 학교 이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하고 기간이 겹치지만 않으면 학생은 최대한 많은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한 상황이냐면요. 현재는 AP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 볼 수 있지만 문제는 SAT 시험이 취소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6월까지 뭐가 없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AP의 점수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더 중요하게 되는 이 AP 과목들을 조금 더 빨리 잘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1년에 한 번 있는 이 시험의 기회를 최대한 넓게 시기를 잡아놓고 많은 과목을 응시를 해서 거기서 고득점을 받는 게 최대한 좋은 계획이고요. 그리고 왜 시험에, 공식 시험에 이렇게 집중을 해야 하냐면요. 코로나 때문에 액티비티나 다른 커리어를 쌓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AP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거를 활용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날짜 구성은요, 코디네이터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는데 일단 시험은 한 달 반 동안 3회 동안 치러지기 때문에 요거를 분배를 해주시고요. 이때 우리 AP 시험들 중에서 주로 크게 나오는 과목들이 뭐가 있냐면요. AP 칼큘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AP 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가 있고, 그 다음에 피직스. 이게 아주 주된 과목이기 때문에 요 과목들만 큰 고비를 넘기면 우리 학생들은 여러 과목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칼큘러스, 뭐 칼큘러스랑 캠을 한다던가, 칼큘러스랑 바이오를 한다던가, 칼큘러스랑 피직스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기본을 요 두 개를 묻고 나머지를 사이언스를 그 이후에 시험 날짜들로 배치를 하면 적어도 FRQ를 조금 더 다지고 갈 수 있는 아주 완벽한 계획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얼마나 공부했는지, 그리고 포기 단계인데 해결 방법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네, 전혀 늦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 중에 이게 가장 핵심 내용이에요. 늦지 않았을까요? 네, 늦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능하니까 지금 시작하세요. 그리고 시험을 나눠서 볼 수 있으면 코디네이터 선생님하고 상의할 수 있으니까 계획을 먼저 짜주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작해도 충분하고, 그리고 어제도 제가 학생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학생은 AP 캠을 그리고 AP 바이오를 칼을 이렇게 하는 학생인데요. 여기에 AP 피직스를 같이 붙이려고 했던 학생이래요. 근데 이 학생은 전공을 바이오를 하고 싶은 학생이에요. 그래서 피직스는 올해는 보지 말고 다만 피직스 같은 과목들을 바이오 전공을 가려고 해도 놓치면 안 되고 이제 물리 바보가 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과형 학생들은 이과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사이언스가 다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한 덩어리짜리들을 고르게
배치 또는 분포를 시켜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2학년이면 2학년이라고 하면 이제 11학년이죠. 11학년이면 이런 식의 조합을 갖고 그 다음에 이거를 3학년 또는 12학년에 선택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가능한데요. 뭐 AP 시험은 내년에도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SAT가 없어지면서 AP로 조금 더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서 시험 자체가 취소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2020년에 코로나 때도 그 심각한 상황에 디지털 시험은 다 존재를 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의 전략은요, 지금 완벽 대비 방법은 일단 가장 중요하게 큰 덩치의 과목들이 무엇인지 그거를 먼저 배치를 하시는 건데요.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P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피직스가 제일 큰 과목이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이올로지의 경우에는요, 그냥 달달 외우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바이올로지의 경우에는 시험 기간을 길게 가져가길 추천합니다. 그래서 암기 아니고요. 분석을 하는 아주 고난이도의 시험이고, 그리고 AP 과목들 중에 5점의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AP 과목들 중에서 AP 바이올로지보다 더 고난이도는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암기 아니고요. 분석을 해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트레이닝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우리의 학생들이 트레이닝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요. 시험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최대한 시험 후반부에 보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전반부에는 보통 수학 같은 거 또는 피직스 같은 거를 주로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네, 그래서 AP 바이올로지는 뭐 어느 시험과 같이 가져가든 약간 좀 여유 있게 그 시험 앞뒤의 날짜나 이런 거가 좀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AP 바이올로지의 경우는요, 사실 제 생각에는 바이올로지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사실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하나 코멘트를 더 해드리자면요. 온, 오프라인 둘 다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더 추천을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오프라인을 더 추천을 하기는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업로드가 안 되면 이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또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학생들이 오프라인이 정말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보되 업로드하는 거를 충분히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AP 바이올로지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학생들이 만약에 눈으로 지문을 읽는 게 왜냐면 AP 바이올로지의 특징은 얘는 지문이 길다. 지문 긴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읽거나 하는 게 크게 어려움이 없는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보되, 만약에 눈으로 읽거나 아니면은 뭐 화면으로 눈에 피로감이 되게 많이 급하게 쌓이는 이런 학생의 경우에는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꼭 선택을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약간 그런 특징이 있는데 학생의 성향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AP 피직스나 AP 케미스트리,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AP 피직스 같은 경우에는 AP 케미스트리도 그렇고요. 이 두 과목은 저는 오프라인을 추천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것도 오프라인을 추천하는데 AP 피직스의 경우에는 손으로 계산하는 게 참 많습니다. 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종이에다 바로 놓고 어떤 도형이나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풀면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는데, 피직스를 만약에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보게 되면 학생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피직스는 반드시 되도록이면 오프라인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AP 케미스트리도 오프라인을 추천을 하는데요. 뭐 사실 이거는 온, 오프라인 둘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케미스트리의 경우에는 그래프 플로팅을 하는 게 분명히 하나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뭐 산과 염기 같은 이런 챕터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략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저의 추천으로는 학생들이 캠, 바이오, 피직스 같은 것들은 지금 시험 선택을 잘 했을 건데요. 여기에 이제 바이오를 하는 학생은 AP 사이콜로지를 지금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 또는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바이오의 경우에는 AP 사이콜로지를 같이 선택을 하면 좋고, AP 케미스트리를 하는 학생은 AP 인바이러멘탈 사이언스를 같이 선택하면 과목상 많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휴먼 지오그래피 같은 거는 이 인바이러멘털 사이언스를 하는 학생들은 이 두 개의 과목이 60% 이상 같기 때문에 시험을 되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에 적응을 하면 웬만하면은 벼락치기도 가능한 과목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고요. 피직스를 하는 경우에는 사이콜로지, 만약에 바이올로지를 안 한다면 피직스랑 사이콜로지도 같이 이 조합 괜찮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캠, 바이오, 피직스 이런 덩치 큰 이런 과목들만 준비하기보다는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사이콜로지, 인바이러멘탈 사이언스, 휴먼 지오그래피 같은 이런 과목들을 빨리 하나씩 추가를 해서 어, 최대한 AP 개수를 늘려가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이런 거 있죠. 학생들이 AP 사이콜로지 같은 거는 이게 지금 검정색으로 나와 있는 요 시리즈들은요. 벼락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벼락치기. 그래서 벼락치기가 가능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전반으로 바로 들어오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본인이 이제 수강 신청을 해놓고 개념을 최대한 빨리 정말 뭐 3일 또는 일주일 만에도 돌리고 들어올 수 있는 과목이라서 요 이 사이콜로지, 인바이러멘털 사이언스, 휴먼 지오그래피 같은 것들은 벼락치기도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과목 들리는 거를 이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강의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AP 과목들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어서 요거는 빠르게 들어오면 되고 AP 캠과 바이오 같은 큰 덩치의 과목들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AP 피직스는요. 덩치 자체가 피직스가 1하고 2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캠 바이오의 사이즈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AP 피직스 1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뉴턴 역학이나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이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수업 시초 자체가 거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목들은 이러한 조성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IB 같은 과목들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알제브라나 뭐 다른 일반적인 레귤러 바이오 케미스트리 피직스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조성들 되어 있고요. IGCSE도 올해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같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인피니 스쿨에서 이제 가장 빠르게 벼락치기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 벼락치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벼락치기. 벼락치기. 벼락치기의 핵심은 인피니트 케어 같은 1대1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건데요. 1대1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4주가 됐건, 3주가 됐건, 2주가 됐건, 1주가 됐건, 정말 급한 경우에는 3일에도 벼락치기를 막 몰아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좀 아까처럼 가벼운 과목들이 될 거고요. 일주일 정도에도 AP 캠과 바이오, 그 다음에 정말 수학이 좀 기본이 되어 있는 학생들은 칼큘러스 같은 거, 그 다음에 피직스 1, 2 같은 것들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벼락치기 가능해서 학생들은 이제 포기하려고 했던 과목들을 더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2주 이내에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이라는 개념이요. 학생들이 처음에는 헉하지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정말 속도가 빨리 나기 시작하거든요. 이것도 되게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인피니 스쿨 저희 시스템은요, 학습 무제한 자유 이용권 같은 이런 개념인데요. 학생들이 수업을 듣다가 저희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 수강을 해요. 영상 수강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마다 잘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 그걸 이제 제가 저희 문답을 하면서 자꾸 체크해내거든요. 그래서 그 막힌 것을 풀어주는데, 아무도 보지 않은 그 학생만을 위한 그 1대1 맞춤 영상을 제가 또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학생들은, 예를 들면 이런 학생이 있어요. 어, 뭐, 특목고를 다니는 학생인데요. 바이올로지 전공을 하려고, AP 바이오 시험을 준비한다고 왔는데, 염기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이 염기는 또는 DNA 안에 있는 이 염기를 말하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보통은 10학년의 사이언스에서 보통 하고 올라오는 내용인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로 올라온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 오프라인으로 전체가 다 같이 듣는 수업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학생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을 텐데요. 빠르게 학생에게 정말 5분, 10분 만에 그 내용들을 빨리 설명해줘서 그 다음 내용들을 흡수하는데 지체가 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사실 관리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이 정말 점수가 오르는 거는 그 1대1 케어이기 때문에 아마 이 학생은 바이올로지를 포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그 고비를 조금 더 넘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습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무한 자유이용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 디지털 버전의 시험은요, 정말 잘 활용하면 과목이 진짜 두세 개는 더 볼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SAT 투 서브젝 시험이 6월까지만 보고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지가 나오면서 저희 2월 달에 조금 더 같이 상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2021년 봄에 AP 시험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되었는데 이 타이트하게 준비하는 AP 시험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 옆에는 저희가 같이 있을 건데요. 우리 학생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서 그간 고생이 좀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 있고, 그리고 시험이라는 것 자체는 얼마나 충실히 준비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 이제 항상, 되게 힘든 길이기는 하지만 차근히 준비하면 그 언제가 돼도 시작할 수 있고 고득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